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어느덧 제4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분들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언론인들과 함께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2012년 출범했으며 이후 45개 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인구도 39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생활권별로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공동캠퍼스 정상 건립 운영 및 대학 유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추가 이전,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초광역지자체 출범과 하계 세계대학 경기 내의 선곡적 개최, 세종시 내 자족기능 확충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상가 공실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 4대 세종시 의회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러한 많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하여 각종 결의안, 건의안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정책 실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특별자치시도 의장협의회,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 등의 활동과 국회의원 및 정책 당국자 방문, 건의 등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많은 현안이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 전 저희 세종시의회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여소야대라는 구조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런 구조 탓인지 지난 2년은 집행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반목과 갈등을 겪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최우선 의정 목표를 시민 행복에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 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민 염원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만남으로 의견의 간격을 좁혀나가며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가 의회다운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 강화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교육 확대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열린 의장실 운영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문제 해결의 조율자 역할로 의원 간, 직원 간, 의원과 직원 간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올바른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정 모니터단 활성화에도 지속하여 힘쓰겠으며 정책 지원관 증원 및 의회 인력 보강,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등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 후보 출마 정견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좌우명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자는 초심불망입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초심불망의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을 섬기고 더욱 낮은 자세로 맡은 바를 다할 것이며 특히
경청과 소통, 공감을 의정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시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 운영을 약속드린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최민호 시정부의 그런 기조가 어떤 국제 행사라든지 다양한 축제로 외부의 인구들을 유입해서 상권 활성화도 되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뭐 공감은 하지만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도 뭐 규제 완화나 용도 변경 완화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첫 삽을 뜬다고 하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여러 뭐 관변 단체나 아니면은 기관이나 뭐 여러 단체들이 완공되기 전에 아마 수많은 단체들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좀 다양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과잉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근본적으로 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LH 행복청에서 처음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이 됐던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각도로 저희가 좀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TF나 아니면 특위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소야대 협치 말씀하셨는데 17개 광역시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여소야대로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간은 좀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원만하게 잘 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도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의원님들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안전위원회 처음 하면서 이제 교육청소관 업무를 봤었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3대 의회 마무리를 지었고, 또 직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세종시 행정 업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온전하게 2년씩 상임위원회를 했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님들의 좀 고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점들 좀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 좀 제가 채워드리면서 좀 그렇게 협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게 협치라는 것이 우리 의원 간의 협치도 있겠지만 의회와 또 시정부 간의 집행부 간의 협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민호 시 정부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협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간에 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제 의원 고유의 권한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적재적소에 만들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이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과 한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요. 또 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인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책 포럼회나 토론회 개최할 의향이 있고요.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한번 나가보죠. 예. 4대 전반기 상병원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고, 이순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에 관심을 두고 또 이제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또 수행해 나가셨는데요. 저는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님들과 또 위원님들 간의 그런 긴밀한 또 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우리 시가 당면에 있는 현안들 대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든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좀 공감대 형성을 하고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이나 성명서 발표 등 이렇게 좀 부지런한 방법으로 건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또는 이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좀 공감대 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초강력 지방의회법 그동안에 이제 뭐 얼마 전 재정 토론회도 있었고 한데 이제 정책 지원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2분의 1로 의원 2명의 이제 정책 지원관 1명이 배치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서진들 해서 보좌관 포함해서 한 9명에서 10명까지 이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의원으로 활동할 때 보면은 좀 지원을 많이 받고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옆에서 채워 주셔야 되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의장 협의회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개최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지방의회법이 좀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요. 그동안에 이제 성과나 소회를 보면 저희 세종시 의회는 4대 출범할 때 초선 의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잠식시키듯 전국에서 조례 발의나 입법 1위입니다. 1인당 조례 발의나 입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다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임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부 뭐 같이 논의도 필요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사무처 또는 정책지원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성과와 소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렇게 저희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 전반기 때 좀 삐그덕거리거나 아니면 불협화음이었던 경우가 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소탐대실이 않았나, 소탐대실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뜻인 거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뽑는 게 아니라 임원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건가. 그래서 그것을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어떤 마찰로 대법원까지 갈 일인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지금 우리 시가 아직 관광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시 제반적인 기반이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하겠다 해서 문화관광재단 개편했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조직에도 관광팀이 있지만 문화관광재단에도 관광사업실이 있죠. 좀 이원화돼서 따로 사업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사청문회 이제 후반기 사실 출자 출연 기관장들 임명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더 긴밀히 노력해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 때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새 정보 재가동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찬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천만 농성을 하는 곳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당시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노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비단강 프로젝트랑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 국감 때 좀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회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보다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사업비가 당초 450억, 500억, 400억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다가 지금 최근에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한 400억 정도로 규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국비를 20% 받고 시비를 40% 되고 자체 수익을 40%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업무 보고 받았을 때는 그 국비 20%도 받기 희박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80억도 못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재원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며 자체 수익을 어떻게 40%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좀 다양한 논의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할 때도 우리 시가 관광 자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지만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우리 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더 논의해보고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이다. 우선 뭐 어떠한 사업이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무방비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기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질의 질문 또 심의 의결 과정이 또 있어야겠죠.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과정 속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재개관식이 오늘 이제 2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저도 가서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인데 사실 너무 좀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재단은 우리 시의 지역 예술인들 인재 발굴 육성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사실 이 문화예술회관이 좀 노후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 교체라든지 시설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 12억을 그렇게 반영시키셔가지고 이제 진행됐던 사업비이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좀 묻어두고 너무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만 반영되지 않았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쪽 강준호 의원님도 오늘 참석을 못 하시지만 재개관식 하는 것도 잘 파악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역에서 같이 함께 도모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재개관식 한다는 거에만 명목하에 두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유수의 예술인들이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맞죠. 왜 외부에서 그렇게 자꾸 모셔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소프트라이트를 받는 거를 좀 지향하고 위원님들이 더욱더 돋보이게끔 그리고 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행복이 맡았다가 후반기도 행복이 맡아서 좀 우려가 있으실 텐데 그래도 체육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보건복지나 아니면은 문화체육 예술, 관광 이쪽에 또 특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좀 믿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님들 새롭게 바뀌셨기 때문에 다음번 임시회 전에 좀 자주 만나서 소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임시에 들어가면 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의논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시민분들 또는 이제 국민들께서 기초강역의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국회 축소판을 옮겨다 놓고 여소야대 뭐 또는 여야가 그렇게 어떤 국회처럼 정당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당 간의 그런 당파 싸움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초 광역은 민생 정치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보다도 민생 정치는 시민분들과 맞닿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에 따라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의 역량이나 아니면 개인의 그런 선택의 의지에 좀 따라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또 공천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이제 말씀과도 좀 상부해서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어떤 필터링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공천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선과 뭐 이런 자체 검증과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필터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은 당직을 맡지 않잖아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 의장님이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벗어나서 좀 중립적인 역할을 지키는데 이제 지방의회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저도 후반기 의장직을 맡으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지금까지 뭐 세훈씨 출범 전부터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못 쓰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도 좀 놓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들 당장이라도 불러가지고 LH 그리고 행복청 또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 불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 미래엔이라는 미래엔 e스포츠 구단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태국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워크숍 개념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가서 뭐 구단주님 또 그리고 태국에서 오신 뭐 대학교 교수님들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미래인이라는 이 스포츠 구단이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같이 고민할 것들 많이 나눠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저희 의회에서 이제 발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이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출산은 진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 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앞으로의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활동할 때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조례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청은 올해부터 이제 지원이 되고요. 소급돼서 교육청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비가 소정이나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시 교육청 그리고 기업, 국가 모두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인데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둘째, 셋째가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예, 감기 때문에. 그래서 막 너무 힘든데
보면은 세종시가 그동안에는 출산율이 높아서 1.02, 1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0.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세종시가 다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저희 선배들,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다자녀 가정 많은데, 제 뭐 친구들이나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낮은 후배들 보면은 정말 없더라고요. 세 자녀 이상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둘도 없고, 요즘에 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시 조례 제정했었고, 교육청제로도 조례도 제정했던 것처럼 다양한 그런 입법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 모두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제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그렇게 명칭을 개정을 했고요. 우리 시도 이에 맞춰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요. 의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충원에 있어서 시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우선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올 12월 정도에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충청광역연합 정부, 그러니까는 사무국이죠. 사무부시는 광역연합 정부는 내년도 한 1월 정도에 그렇게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4개 시도가 지금 같이 발맞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노력, 아직까지는 뭐 같이 뚜렷한 지금 당장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12월이 이제 오는 그 과정에서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은 의원님들 배정 문제, 저희가 4개 시도에서 한 시도마다 4분의 의원님들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하면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역에 KTX 기차가 정차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검토해서 바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출퇴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 협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목과 갈등이 좀 있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지금 대법원에 상고돼 있어서 갈등이 좀 있고, 감사원 청구도 있었고, 감사위원회 청구도 있었고, 덮고 갈 건지 따질 건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4대 의회 후반기는 또 제가 또 이끌어가는 또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은 서로 협치하고요. 또 덮고 가서는 안 되죠. 따질 건 따져야겠죠. 왜냐하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그런 입법 활동도 있겠지만 의회 역할인 견제감시 역할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협치할 건 협치해야죠. 잘한 건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힘을 같이 북돋을 때는 힘을 또 북돋고,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 의사당 완전 이전은 지금 어느 정도 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국회를 완전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영하고 있고요. 그것이 맞다. 민주당의 기조도 이제 국회 완전 이전이 맞고요. 지금 현재 11개 상임위가 세종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 소재 부처 6개 상임위 그리고 소관 부처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내려오게끔 해야 되고요. 그것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공감대 확산 그리고 형성을 위해서 견인문 그리고
선언문 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성명서 발표도 그렇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초심불망,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의정활동 임하고 시민분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가 내걸었던 협치 꼭 이뤄내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철학, 경청, 소통, 공감, 이 세 가지 철학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